3부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1부 처음 수업에서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any question 요거 덩어리로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다음 주어랑 동사 사이에 ing 형태로 빈칸을 나는 경우가 많다 강조드렸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가하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7번에서 a few 뒤에는 명사에 s를 붙인다. 어가 아니라 few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대조되는 게 few가 아니라 어떤 친구겠습니까? little. little이라는 친구는 명사에 s가 붙지 않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테니까요. 어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면은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few는 명사에 s가 붙는다. 기억해 두시는 거 중요하죠.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1시간가량 이 페이지에서만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여기서 더 한다면 더 뽑아낼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좀 꼽아보면은요. 일단 20번에서 이게 실제로 제가 뽑은 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주 내는 패턴이거든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빈칸에는 ing, ed 이런 것들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해 주게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차이는 대부분의 친구는 목적어가 있으면 ing일 거예요. 아닌 친구도 물론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사람에게 알리는 통지글은 발송되었다.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those를 좋아해요. ets가. 그죠? 그래서 those가 지금처럼 비교급 문장에서 뭐보다 더 나은 이럴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기출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훨씬 더라는 표현이요. 제가 기억나는 기출말도 몇 문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세 번째로는 as though 얘의 뜻은 뭐였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now that도 접속사입니다. 뭐뭐이므로 라는 뜻이었다. 마찬가지로 제가 19번에서 by the time 잡았습니다. 얘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맞다.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것들의 밭이었어요. 실제로 요 구간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그게 세 번째 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페이지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문법들이 확실히 많은 페이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부터 가볼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봤을 때 보자마자 어떤 친구가 보였어야 되냐? 21번의 while. 얘는 접속사예요. 빈칸 뒤를 봤을 때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만 나와 있잖아요.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나 ing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전치사를 골라주셨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only거든요. 숫자 앞에 only가 있으면 겨우란 뜻이야. 겨우. 누구한테는 6개월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간적 개념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고요. 근데 only가 있다라는 건 이거 겨우로 보자 이거예요. 글 쓴 사람이.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so that. 제가 아까 전에 수업에서도 잡았었죠. 얘가 떨어져 있고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빈칸으로 나온다면 품사 문제로 나온다면 so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앞에 있는 동사 뒤에 뭐가 올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impressive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방향은 해석이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겨우 6개월 후에 매니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after. after이라는 친구는 전치사도 접속사도 똑같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선 제가 형광펜 친 것처럼 impressive, so that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의 성과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는 되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가요. 겨우 6개월 후에 회사에서 내려갑니다. 23번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none of, of이라는 친구 뒤에 빈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who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who부터 job announcement까지가 후절인 거예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who부터 이 문장을 좀 없애보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죠. although 접속사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요. 석사학위가 뭐였어요? 그 포지션이 필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one of이라면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one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선 학위란 degree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너니 얘 자체가 부정이 있으니까 낫이 없어도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빈칸 뒤를 보시면은요, 문법적인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who 앞에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those, ETS가 좋아한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those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those who 앞에서 those를 빈칸으로 내는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who가 있고 그 앞에 those가 빈칸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가끔 또 이제 시험으로 나오는 게 those냐, anyone이냐, 누구를 넣을래 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둘 다 여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죠? 단복수입니다.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친구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뒤에는 동사에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nose는 복수죠. 그러니까 동사가 복수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제가 필기를 했다. 제가 잡았다는 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괜찮죠?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의미 tho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은 A번부터 B까지 모두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이 쓰이는 패턴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해봤어요.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뭐랑 관련해서 뭐뭐에 대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행과 관련해서 여행에 대한 presentation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의미가 regarding 뭐랑 관련해서 about on 무엇에 대해서 무엇과 관련해서 이런 거 ETS가 좋아한다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자, 나머지는 여행을 따라 along the way가 아니고 여행을 따라 이상하죠. 다음에 in exchange for 무엇에 보상으로 무엇에 대신해요. 교환하여 by means of 무엇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써서 무엇의 도움으로 뭐 이런 뜻이다. 단어는 해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여행 작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할 거래요? 내일 짧은 프레젠테이션 할 거래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trip. 여행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ed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해 주는 거죠. 묘사된 여행인 겁니다. 묘사된 여행.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요? 그의 새로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명이 무엇인지 쓰여져 있는 거예요. ETS가 문법 문제를 낸다면 여기 내겠죠? 여기.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는 아니고요. 묘사된 이라는 형용사를 쓰인 거예요. 어디에 묘사된 여행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 ETS가 좋아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27번 갑니다. 2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접부예요. as if 제가 고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s랑 동의어였는데 얘 무슨 뜻이었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얘가 헷갈린단 말이죠. 잘 잡혀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although, even if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이게 비슷하게 생기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as though나 as if는 지금까지 정답이 된 적이 없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암기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내려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지금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요. 이 사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제거를 해야 되죠? A랑 B, 부사랑 전치사는 올 수 없고요. C와 데이빗 둘 다 접속사지만 as if는 정답이 된 적이 실제로 없었고요. 데이빗은 even 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C는 정답이 된 적 없으니까 C 안 찍고 이러지는 않고요. 해석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본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다면 찍더라도 데이빗을 찍으라 이 말인 거고요. 자, 그럼 해석해 봤을 때 고려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빈칸들을 봤을 때 경험을 갖고 있대요.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이게 큰 그림인 겁니다. 동사 중심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는다. 가진다는 건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후보자로요. 무엇에 대한 후보자죠? 재무 분석가 포지션에 대한 그런 후보자, 적절한 후보자로 고려되지 않았네요. 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뛰어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저는 좀 더 특별하게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려되지 않았다. 컨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B랑 ed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나오네요. 문장 구조를 보실 때 실제로 B랑 ed가 나오는데 그 뒤에 명사가 남아있다면 그런 동사들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요. 다음 내려가서요. 28번 봅니다. 자, 28번에서 so 요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역저이나 시간의 전후, 인과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제가 실제로 봤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풀 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 해석을 해봤을 때 멈추지 않아서 안 멈춰요. 그러니까 언제만 찍겠어요? 그것을 지나가 버릴 때만 찍겠죠. ETS는 패스를 좋아해요. 패스가 과거의 지난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지나쳐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곳을. 그런 의미로 pass it을 되게 좋아해요. ETS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봤을 때요. 관광버스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요. 그래서 승객들은요. 오직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할 때? as가 뭐 할 때란 뜻이 있죠. 그것들이 차로 그곳을 지나갈 때. 경기장을 지나갈 때요. 자, until은 뭐뭐까지. 얘도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한 친구고요. until은 뭐뭐 위로. within은 토익이 되게 좋아해요. within 좀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within 24 hours. 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전치사 보실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뒤에는 명사랑 같이 within an hour 묶어서 덩어리로 within the last 20 years 이런 것들 좋아한다는 겁니다. within reach 이런 거 가까운 거 터치할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 이런 거 다음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룸의 내부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side인 거고요. 반이어로 outside로 쓸 수 있답니다. 해당 화면들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Wait a minute. Within guidelines. 가이드라인 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Within 6 years. 이런 거. Within the family. 이런 거. Within the department. Within society. 이런 거. 14 days.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요. 기간 같은 거. 6년, 14일 이런 거. 사회 내에서, 가이드라인 내에서 1년 내에, 1개월 내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전치사도 7, 800점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간이지만 ETS가 좋아하는 전치사도 사실 정해져 있고 그게 이 ETS가 내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늘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가지고 ETS 단어 교재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예문 중심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영영사전이나 이게 영영사전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예문에서 얘가 진짜 실제로 어떤 명사랑 같이 쓰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런 문맥에서 쓰이는 게 아닌데? 라는 걸 나 스스로 알 수 있더라고요. 다음 29번 갑니다. 자, 29번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도 같이 가야 됩니다. and라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both A and B, 뭐 between A and B 다 가능하죠. as well as도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이런 뜻인데 지금 구조가 이상하죠? 검토한다 뒤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무엇을 검토하는가?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로 봤었던 거는 요렇게 예요. 요렇게. 검토합니다. 서베이랑 리서치를 검토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자, neither이라는 친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A nor B. A도 B도 아닌 both A and B. A와 B 둘 다. between A and B 이런 거. 패턴식으로 나올 수 있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noor이 나오지 않아도 neither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neither이 꼭 뒤에 noor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때 neither이랑 either이랑 둘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표현은 뭐냐면 얘는 두 개 중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도 아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to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면 either이나 neither를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답률이 높고 ETS가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냐면 아, either이 바로 뒤에 of 이렇게 붙이는구나. either of you 이렇게 잘 쓰이는구나. 굵은 글씨 꼭 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의 것이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나 저건 거나. 그래서 either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neither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일 때 to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to.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티나 커피 중에서 너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돼. 이런 의미인데 지금처럼 두 개의 대상이 언급이 되거나 명확하게 to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to. to라고 적혀져 있으면 여기다가 either 넣으시라는 거야. either이나 neither. 자, 앞 문장에서 보시면은 나는 뉴욕이랑 시카고에서 살았었는데 but I don't like either city. 좋아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neither이 둘 중에 모두 다 아닌, 둘 다 A도 B도 아닌, 뭐 이렇게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기서 덩어리로 또 표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carefully goes over, carefully go over, carefully 신중하게 뭐뭐 하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검토하다 앞에는 신중하게 이런 식으로 얘랑 덩어리로 알 수 있게끔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얘가 빈칸일 수도 있고 얘가 빈칸일 수도 있고 면밀히 검토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랑 동사와의 어울림 이 ETS가 이렇게 그 어휘 포인트로 내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요. 이 회사는요.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설문조사와 그리고 시장 조사를 모두 둘 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요. 뭐 하기 전에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make decisions. 결정을 하기 전에.
30번입니다. 자, 30번에서 제가 보기에서 구분할 거는 WH냐 아니냐예요. 이런 보기도 itis가 좋아해요. WH가 왔냐 아니냐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동사가 두 개인가. WH는 앞뒤로 또는 뭐 뒤로도 괜찮아요. 핵심은 동사가 두 개여야 돼요. 다른 접속사가 없는 한. 근데 얘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없죠. WH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빈칸 앞을 봤을 때 is, 빈칸 뒤를 봤을 때 또 동사.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뭐랑 뭐는 정답이 될 수 없다? B랑 데이빗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ever 붙었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석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whichever 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 whoever 누구든 간에,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해봤을 때 100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의미잖아요. 정답 C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불었어요. 100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 회사는 무엇을 줄 거래요? 상을 줄 거래요. 100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근데 뭐 하는 100번째 사람인 거예요? 냉장고를 구매하는 100번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박스의 모든 문법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어휘 문제 남겨두고 있고요. 어휘 문제까지 같이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포인트들을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으니 그것까지 하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시죠. 하나라도 더 드려야 하고,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저의 잡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 드리는 입장인 거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세요. 자, 22번입니다. 사실 22번은 저는 빈칸 뒤에 보자마자 너무 얘밖에 정답으로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요렇게죠. 이게 아니더라도 요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떠하게 고용할까요? 일시적으로 고용하다, 영원히 고용하다 이런 것들 ETS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job이랑 같이 쓰이는 친구예요. 임시직 이런 거, temporary staff 이런 거. 그리고 얘도 임시의라는 뜻이야. 이렇게 같이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얘랑 반이어가 이렇게 되죠. 임시냐, 영원이냐, 잠깐이냐, 지속이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직원이나 계약, job, 고용 상태 앞에다가 쓰일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문제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에 방문객들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으로 이곳은 결정했습니다. 임시적으로 고용하기로. 추가적인 시설 관리 스태프들을. 스텝은 단복수가 같아요. 스텝. s를 붙이지 않아도 얘가 직원들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during 뭐뭐 기간 동안에 라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만 와요. additional 이것도 이제 이태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추가의 이런 의미죠. 자, 나머지 보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고용하다 앞에요. 반대로 고용하다? 엥? 감당하기 어렵게 고용하다? 엥? 비교적으로 고용하다? 엥? 좀 다 이상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이것도 패턴인 거거든요. 부사랑 동사. 물론 to가 붙었으니까 동사는 아니에요. 얘를 제외하고 문법을 제외하고 어휘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요거는 어떠하게 고용하다 얘와의 어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5번 같은 경우도 어휘잖아요. 빈칸 주의로 expert가 뭐야? 사람이거든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전문가냐. 보기 단어가 어렵죠. 어렵지만 봤을 때 순진한 전문가. 예. 그죠? 관대한, 일상적인, 재미없는 앙.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번이 제일 예쁘게 보이긴 했어요. 보자마자. 근데 여기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기죠. 많은 책을 써왔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믿을 만한, 주목할 만한. 정답 B번이죠. on issues, 무엇무엇과 관련해서. on 제가 전치사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무엇무엇과 관련된 책. 이렇게도 쓰일 수 있나 봐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having pp 나온 거, 요거는 그냥 해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writing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왜 having pp가 나왔는가? 과거. 시점의 시간의 더 이전을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과거에 더 써왔기 때문에 많은 책을 무엇과 관련해서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관련된 그런 책을 많은 책을 써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널리 평가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주목할 만한 전문가로요. 뭐랑과 관련해서요?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요. 자, 이슈가 호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이런 문맥에서는 문제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로 잡았었던 거는 조금 전처럼 having pp, 주어 동사 요 패턴으로 쓰일 수 있는 거요. 요거는 해석적인 면에서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얘는 자, 이렇게 많은 책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B, PP, as요. 자, 얘가 간주 대다 뒤에 as라는 친구 같이 가져오는 친구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6번.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미 덩어리로 알고 있기는 해요. 1번 투부정사. to랑 같이 묶어서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이 표현을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해석을 좀 해봤을 때 지역의 수질이 반드시 개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뭐뭐 하면은요. 일단 하수 처리장이 업그레이드가 개선이 되면 upgrade랑 improve 이렇게 paraphrasing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once가 중요해요. once. 자, once가 한때라는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어가 동사하면 이거는 뭐 할 거야. 이런 패턴으로 접속사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부사로도 나오지만 ETS가 접속사로만 반복해서 연달아 접속사의 셈을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요.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이 될 때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그는 일할 거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bed에 일단 뭐뭐 하면 아이는 보통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의미. 자, 그럴 때 지금처럼 will이랑 되게 자주 쓸 수 있는 거예요. once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 요 구간에 will이랑 되게 자주 쓰입니다. 조건이어서. 자, 요렇게 세 번째 페이지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했었던 것들, 기억할 만한 것들 체크해 보면은요. 자, those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해서 those 쓰일 수 있다. 설명드렸고, 다음 WH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동사 두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뭐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거 용어 나오면 싫거든요. 자,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는요. 제가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휘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고용하다. 뭐뭐하게 뭐뭐하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부사 동사와의 어울림. 그쵸? 다음에 형용사. 주목할 만한 사람. 그죠? 형용사와 명사와의 어울림. 다음 동사와 목적어와의 어울림. 위험을 제거하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다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직 가지 마시고요. 동영상을 멈춘 다음에 오늘 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 필기본을 꼭 공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최대 20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안으로 복습이 끝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복습이 다 끝났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준비한 퀴즈를 보여드릴 건데요. 10초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셨다가 복습 후 다시 영상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퀴즈 형식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캡처해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문법 공부를 이 토익 강사를 준비를 하면서 또 영어 공사를 준비를 하면서 했었던 거는 아니고
이런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단어를 보면은 이거랑 관련해서 문법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학생 입장에서 했을 때 했던 거거든요. 굳이 강사를 준비했었던 거는 아니고 그때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금처럼 키워드를 위에다가 상단에 써놓고 이 키워드를 보면은 이거랑 관련해서 그때 뭐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하거나 쓸 수 있을 때까지 백지 테스트라고 하죠.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혹시 못 쓰면 다시 암기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 방법이 정말 효율적이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했었던 제가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키워드를 왜 썼을까? 얘가 분명히 수업에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얘가 설명한 거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제가 왜 썼을 것 같은지 한번 최대한 뭐 말로도 좋고요. 옆에다가 적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화면을 켜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퀴즈까지 작성한 거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필기본과 함께 필기본은 제가 수업에서 필기한 거를 캡처해서 따로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오답만 나는 필요할 것 같다면 그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퀴즈본에 필기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리도 너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편히하실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다 필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그냥 차라리 캡처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를 막 30분 이상씩 하는 거는 저의 스타일은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들을 왜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시작하여 다음 주부터 뭐 이런 의미요. next week이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하여. 동의어로 effective. 어디부터. as of today, 오늘부로. 이런 거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art 6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친구예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few냐, little이냐. 자, 보면 few는 뒤에 있는 명사에 s 붙여라. 복수 가산명사가 나올 거고요. little은 information이라든지 water처럼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다음 세 번째, any question 기억나세요? 이거를 굳이 뭔가 문법적으로 달달달 하기보다는 얘랑 같이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질문이든지 나한테 자유롭게 해라. feel free to 부정사 기억하시나요? 다음에 plan. plan도 뒤에 있는 뭐 명사 때문에 뭐 어떻게 바뀌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plan for, plan to 부정사. 그죠? 무엇의 계획 뭐 이런 걸로 쓰이는 친구구나. 오늘 같이 체크했었고요. 다음 as. as는 동의어로 as if 있었습니다. 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인데 접속사로서 지금까지는 정답이 된 적이 없었다. 근데 늘 보기에는 두죠. 오답으로. 왜 둘까요? 고르니까요. 우리가 골라요. 왜죠? 얘랑 헷갈리는 것이 있잖아요.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이런 것들 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even if 심지어 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랑 헷갈리니까 자꾸 두는 거예요. 우리는 걸려들지 않아요. 다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빈칸이 오고요. 이때 뒤에 이제 명사가 올 거다. 그죠?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ing 형태로 자주 문제가 나오더라. dose요. dose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those가 anyone이랑 구분되는 경우 있으니까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ho라는 친구 앞에 빈칸이 있을 거다. 자, 이때 those와 anyone의 차이가 뭐였죠? 말로 하세요, 말로. 뭐가 있었어요? those는 who are,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요. 반대로 anyone, who is, whose, is라는 단수 동사가 올 거다. 다음 두 번째,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those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that이랑 those로 둘 다 가능한데 that은 앞에 있는 명사에 s가 없는 단수 명사일 때 that을 갖고 오시고요.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에 s가 있다면 those를 가지고 오셔라. 이때 those가 정답이 되는 경우요. 보통 그 문장은 비교급 문장일 거다. 그죠? 뭐보다 뭐, 더 뭐뭐한, B보다 더 A한, 뉴저지의 가격보다, 즉 가격보다 더 비싼, 뭐 이런 의미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고, 또 비교급 하자마자 또 오늘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훨씬이야, 훨씬. 훨씬 더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바로 기억 안 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포인트들이요. 자, 훨씬 더. 뭐가 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우리 10번씩 발음했던 거 기억하세요? passive. pass가 과거의 지난 의미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여 그 지난의 의미가 있더라. 전치사로서 그거 좋아하고요. 또 이제 토익이 가끔 이제 문제로 내는 게 무엇이냐면 over the past 기간, years. 기간 명사. in the past, for the past 명사. for the last 기간, 지난. in the last, for the last 기간. 이런 식으로 지난 뭐뭐 동안이란 뜻이 얘가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 지난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게 나오든 이런 지난 몇 년 동안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래 왔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줘야 돼서 그 문장의 동사 시제를 have pp로 써야 돼요. 이것도 나오면 패턴식이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since도 have pp랑 자주 쓰이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지난 10년 동안 그래 왔다. 이런 표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음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와 아닌 게 보기에 있잖아요. 그럼 동사가 2개 왔는지부터 확인하셔라. 동사가 2개라면 WH를 넣어주셔야 되고 whoever가 whichever의 차이는 뭐였어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요. 수업이 아니더라도요. 요거 혹시 캡처하셔야 되면 캡처하시고요. 수업이 아니더라도 항상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하실 때 오늘 내가 공부했었던 또는 내가 몰랐는데 추가로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키워드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키워드만 보고 내가 오늘 공부한 걸 슬슬슬 얘기할 수 있도록 또는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웃풋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듣고만 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문제를 풀 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익숙한 거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익숙한 거랑 내가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익숙한 건 그냥 동영상을 듣고 인풋으로 들었을 때 이거 맨날 보던 거, 나 이거 알지. 근데 막상 풀면 틀리죠. 그게 아웃풋,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any question 이렇게 자주 쓰여요. 이것도 설명인 거예요. plan for이 어떤 문법을 가져서 어떤 거여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필요 없어요. 그냥 plan for이 이렇게 자주 쓰여요. 이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3부 지금 3시간 정도 또는 그 이상 자습까지 포함하면 더 이상 나왔을 텐데요. 오늘 수업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퀴즈까지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아, 오늘 수업 잘 들으셨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자, 오늘 수업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